안녕하세요. 저는 키스텝의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공동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본 국가 R&D 지재권 귀속 및 활용 제도와 성과라고 하는 내용의 약간의 파일럿 스터디 겸 실증 분석 연구 보고인데요. 이 연구는 이나디아 오준병 교수님과 같이 사실은 좀 오래전에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 포럼의 취지가 아주 정치화된 그런 연구 성과를 또 공유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또 연구의 그런 어떤 스펙트럼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제안한다 하는 차원에서 좀 이런 공유라든지 이런 포럼을 갖게 된 것 또 일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됐지만 더 나은 데이터로 더 좋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해당 논문 성과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연구 배경 및 가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논문, 이런 제도와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당시에 설문조사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좀 중심으로 공동연구개발에서의 특허 소유권과 활용에 대해서 좀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허 소유권 실시권과 R&D 협력 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회귀 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경쟁이 좀 심화되고 R&D가 복잡해지면서 기업이나 기관 단독으로 어떤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공동 연구라든지 아니면 아웃소싱, R&D 협력 이런 전략들이 사실상 많은 기업이나 기관의 핵심 기술 개발 전략으로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외부 R&D 협력이나 공동 연구 개발이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실증 연구가 있겠지만 여전히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 간에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해서 비용과 위험을 또 분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암묵적 지식이나 학습 효과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킨다든지 그리고 산학협력이라든지 이런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거기에 기업이 조인함으로써 상업화를 제품화를 좀 더 수월하게 시킨다든지 이런 찬성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참여 주체들 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아니면 이질적인 조직 문화적 특성 그리고 파트너 간 정보 비핵의 대칭성이나 아니면 기회주의적인 행태의 가능성들 때문에 이게 사실상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대 의견도 팽팽히 맞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헌들을 좀 살펴보면 예전에 90년대, 80년대부터 나왔던 문헌들은 공동연구개발의 성립이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핵심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어 왔고요. 최근에는 이런 도덕적 해이나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통제해서 이런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대표적인 논문을 제가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클로이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벤처 기업과 그리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떤 제약 산업에서 기술 개발을 하는 벤처 기업의 공급자와 그다음에 이제 펀딩을 대주는 어떤 다국적 제약 회사들, 수요자들 간의 이런 어떤 세팅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수요자 같은 경우 펀딩을 해주고 기술 개발을 시키지만 이 기술 개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떤 통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면서 기술 공급자 그러니까 꼭 벤처 기업들에게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들에게 연구 결과물에 대한 특허 소유권을 좀 사전적으로 부여하는 그런 어떤 협약상의 그런 협약이 된다 그러면 기술 공급자 같은 경우는 추후에 기술 개발이 됐을 때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본 기업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활용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수요자가 원래 해당 기술 개발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가서 사용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어떤 모럴 해저드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공급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문제에 초점을 좀
둬서 그런 어떤 기업의 모티베이션 이펙트를 기업 특허의 그런 어떤 소유권, 기술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소유권으로 좀 얘기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실시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그 실시권도 유형이 뭐 통상 실시권이나 아니면은 독점 실시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유형의 실시권이 있는데, 이 실시권 중에서도 독점 실시권일 경우에는 이제 공급자가 예를 들면 이 세팅 같은 경우는 대학과 그다음에 기업 간의 협력 관계에서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이 기술 개발을 해서 나중에 수요자인 기업에 이전을 시키는 부분에서도 독점적인 실시권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에 비해서 기업인 수요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들을 자기들이 독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요자의 실질적으로 어떤 로열티를, 도덕적 해이를 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그리고 공급자가 통상 실시를 할 때 다양한 기업들한테 줄 때보다 한 기업한테 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쉐어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말로 역량 있고 보안 자산이 갖추어진 기업을 좀 스크리닝하는 효과, 그래서 스크리닝 효과와 본딩 효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독점적 실시권이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연구 어떤 트렌드에 맞게끔 우리가 이런 실시권이나 아니면은 소유권, 특허 소유권에 대한 제도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프레임 하에서 좀 연구를 해보고자 진행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학 협력이 굉장히 좀 적은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수의 한국의 산학연 공동연구 협력의 가장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의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해서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연구개발 과제에서 공동연구개발은 주로 매칭 펀드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와 이제 기업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80년대 초부터 이제 운영 방식을 취해 왔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전에 특정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공업 기반 기술 사업, G7 프로젝트 등 이제 연구 개발 사업에서 좀 산학연 공동 연구 과제를 우선 선정으로 좀 선정하는 방식으로 좀 지정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서 상당 부분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 연구 개발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석 대상 과제 중에 한 20%, 18%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상당히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칭 펀드 방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펀딩 구조에서의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내에서는 공동 연구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약간 분담 연구 수준으로 각각 펀딩만 하고 각각 연구한다라고 하는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로 인한 성과에 대한 약간의 우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판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공동 R&D 과제에서 이런 기존의 제도들을 많이 바꿔왔는데, 이제 특허 소유권이나 아니면 독점 실시권이나 이런 어떤 관련된 제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변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요구에 맞게끔, 수요에 맞게끔 변화를 시켜온 이런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R&D 파트너 간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좀 통제해서 협력의 효율성을 좀 높였는지에 대한 어떤 간단한 실증 분석,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가설은 간단하지만 그 가설을 하기 전에 이제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측면은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잘 나타나 있고요. 지금 현재 20조 제2항의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나온 특허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줄 쳐놓으신 데를 보면 개별 무형적 성과물을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를 하거나 아니면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런 원칙이 좀 적용이 되지 않고 제도가 이제 좀 변해 왔었는데요. 2001년도부터는 연구비 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이제 펀딩을 누가 됐느냐에 대해서 펀딩을 된 기관이 개발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갖는 형태로 연구비 부담 원칙이 2008년도까지는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매칭 펀드로 되니까 대학과 기업 간의 매칭 펀드로 해서 연구를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은 대학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펀딩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기업이 그 일정 정도의 공동 소유가 되는 그런 형태로 연구비 부담 원칙이 좀 수행이 됐었어. 잘 아시다시피 공동 연구 같은 경우, 공동 소유 같은 경우는 특허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 해당 그 다른 그 소유주, 공동 소유주에게도 활용을 위해서는 그 승인을 받고 뭐 이런 허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동 연구 성과가 잘 활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반영을 해서 2008년도부터는 주간 연구 기관 단독 소유 원칙이 일단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에서는 실제 누가 개발했는 또 반대의 케이스에 약간의 오류적인 부분이 생기는데 뭐 대학과 이제 기업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소유권을 가지는 게 문제가 없지만 대학과 기업이 공동 연구 개발을 할 때 기업이 공동 연구 개발을 참여 기업으로서 공동 연구 개발을 해서 나온 성과물까지도 대학이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좀 모순점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어서 11년도부터는 산업통상부 부령이 먼저 이제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관리 규정 위에 나와 있는 거는 14년도에 이제 개정이 돼서 실제 발명한 기관이 소유를 가지는 원칙을 좀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들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발명 기관 소유 원칙이 R&D 협력의 성과를 제고하느냐, 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 클로여의 논문과 같은 그런 어떤 형태의 뭐 모티베이션 이펙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기 위해서 조금 이런 간단한 가설을 좀 세워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실시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실시권에 대한 것도 이제 공동연구개발의 세팅에서 보면 그 공동관리규정 제2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연구개발 과제에 이제 뭐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평가의 주요 요소가 이제 됨에 따라서 사실상 많이 비판받고 있는 부분들에는 그 실제 그 참여 기업이 있는 연구개발 과제에서 나온 성과 특허를 이제 그 사실상 실제로 그 사업화를 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기업에 일단 라이센싱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성과를 제출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근거 그와 관련된 이제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2항에 나와 있는데요. 2008년도 이후에는 이 참여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 활용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도록 참여 기업 우선 실시 원칙을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밑에 3호에 보시면 사실상 그 그 참여 기업 우선 실시 원칙이 지켜지는데 그 이외에 제3자한테 이전을 하려고 하면은 참여 기업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는 뭐 그런 쪽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실제 뭐 독점 실시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독점적 라이센스 뭐 그게 뭐 영구적이진 않더라도 일정 정도의 독점적인 라이센스로 그 사전적으로 이런 협약 시부터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런 사전 독점적 실시 권이 상업화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뭐 아니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설문조사를 저희가 했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2005년도 이후에 이제 과제 협약을 체결해서 8년도에서 12년도 기간 내에 완료했었던 그 공동연구개발 과제, 정부 공동연구개발 과제 중에서 적어도 한 건 이상의 특허를 창출한 그 과제의 연구 책임자와 참여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고요. 여기에 이제 숫자를 보시면 한 400건 이상의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R&D 협력 유형은 보시면은 대학가 출연 유형, 그러니까 학연과 그다음에 산 간의 협력,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학연이 주관기관이고 중소벤처기업이 참여 기업인 그런 형태의 협력 비중이 전체 응답의 한 57% 정도가 돼서 굉장히 이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외에 뭐 학연이 주관 기관이 되고 뭐 또 다른 학연이
참여 기간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반대 산이 주관 기간이 되고 학연이 참여 기간이 된다든지 산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협력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제도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실제 이제 질문을 하기로 실제 협약을 할 때 어떤 형태로 협약을 했는지를 좀 여쭤봤었을 때 그 초록색 부분이 발명 기간 소유 원칙으로 이제 계약상으로는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에 주관 기간은 29로 나와 있는 부분으로 조금 낮는 것으로 나타나서 실제는 당사자 협의에 따라서 발명기관 소유 원칙하에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로는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 소유권을 볼 경우에는 이게 그 공동 소유가 약 10%만이 이제 특허 공동 소유가 돼서 사실상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발명자 소유 원칙이 그러니까 계약상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소유의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각 기관이 좀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좀 추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시권 같은 경우는 독점적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이 사실상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허 소유권 실시권과 R&D 협력 성과를 저희가 이제 그 회계 분석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티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 주관 기간 소유 원칙이냐 아니면 발명 기간 소유 원칙이냐 이제 그 메인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추려가지고 봤을 때 실제적으로 발명 기간 소유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주관 기간이든 아니면은 뭐 참여 기간이든 그거와 무관하게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동 특허도 이제 상대적으로 더 이제 그 통계적으로 좀 더 많게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명기간 소유권 같은 발명기간 소유와 주관기간 소유로 상업화 성공 가능성을 봤을 때도 발명기간 그 소유권이 사실상 이제 상업화 성공 가능성을 더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실시권 유형, 뭐 통상 실시권인지 아니면은 독점 실시권인지 뭐 이런 부분을 유형에 따라서 상업화 성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밝혀봤는데요. 이게 통계적으로 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T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변수를 활용해서 좀 회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회귀 분석식을 좀 활용을 했는데요. 발명 기간 아까 첫 번째 그 가설에 따라서 발명기관 소유권이 R&D 협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그 간단한 OLS 를 돌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두 가지로 매저를 해서 특허수로 이제 특허를 창출하는 건수 그리고 상업화를 성공하는지 여부로 이제 퍼포먼스로 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심 있었던 거는 이게 발명자 소유인지 여부를 이제 더미 변수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사전전 독점 실시권이 상업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상업화를 실시라는 개념에서 이제 상업화만 연계를 시켜서 실시권이 이제 독점 실시권 사전적으로 이거 협약 시에 어떤 계약을 했는지 물었기 때문에 독점 실시권 이 상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변수 통제한 거는 이제 R&D 인텐시티나 그 다음에 버짓이나 그리고 그다음에 뭐 예전에 그 어떤 R&D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통제 변수들을 통제를 하고 회계 분석을 돌려봤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시면 뭐 아까 그 T테스트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발명자 소유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 연구와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게 아까 그 클로이어의 모티베이션 이펙트처럼 기업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열심히 발명을 했었을 때 직접 소유권을 가질 수 있을 경우에 훨씬 어떤 모티베이션이 더 많이 발생을 해서 기업들이 그 상당 부분이 참여 기업이었으니까요. 이제 참여 기업이지만 발명 열심히 해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직접 개발을 해서 소유를 하는 케이스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를 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발명기관 소유권이 상업화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도 아까 마찬가지로 발명 아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참여기관 같은 경우도 발명기관이 자기가 소유권을 가졌어 자기가 스스로 연구 개발한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업화를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전적 독점 실시권이 상업화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참여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그런 어떤 발명이나 기술 개발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하게 독점 실시권을 준다라고 하는 것만이 상업화의 어떤 성공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타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터랙션을 시켜서 그 발명자 소유와 아니면은 사전적 독점 실시권이 그러면 발명자 기관의 소유권이 주어지고 사전적 독점 실시권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그 사전적 독점 실시권이 성과에 그 상업화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을 경우에는 그 양의 유의성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저희가 아주 간단한 리그레션을 돌린 거고, 이게 설문조사라서 그 조금의 그런 어떤 정치한 부분이나 실제 뭐 계약서를 들여다보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최초로 이런 어떤 특허 소유 관계나 산하 간 R&D 협력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사전 독점 실시와 상업화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좀 추가 실시함으로써 그 이런 소유권 그 어떤 제도가 산학협력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좀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독점 실시권이 상업화를 무조건적으로 제고한다는 계량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 그러나 이제 발명자 소유권이 보장이 된다면 독점 실시권이 상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서, 이제 발명기관 소유 원칙이나 그리고 이런 사전적 독점 실시권보다는 어떤 그 상업화 영향 등을 고려한 사후적인 독점 실시권의 채택, 이런 여부들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이제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전적 독점 실시, 그러니까 제21조 2항의 참여 기업의 허가가 있어야지만이 제3자한테 그 기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2014년도에 발명기관 소유 원칙으로 그 바꿀 제도를 개선할 때에도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그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간에서 그 어떤 제도 수정을 요청할 때 이게 단순한 민원인지 정말 어떤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연구 없이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출연연이나 아니면 다른 다양한 데이터로 이런 그 실제 계약서에 기반한, 계약에 기반한, 계약 내용에 기반한 실증 연구를 좀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